네, 오늘 전해드릴 유럽 소식의 공통점,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먼저 스페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스페인은 지난 한 해 과잉 관광으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에게 오지 말라는 시위까지 등장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극단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시민이 아니면 주택을 살 때 세금을 최대 100%까지 내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 시민권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구매하면 최대 10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투기성 부동산 구매를 억제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 por tanto, el deber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del Gobierno de España en primera persona, es priorizar el uso residencial de los pisos y evitar que el uso turístico y especulativo siga expandiéndose de una forma absolutamente descontrolada y a costa precisamente de los vecinos y vecinas de esos inmuebles. 스페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건물주들이 장기 임대해온 부동산을 단기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과 임대료는 폭등 중입니다. 지난해 스페인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보다 11.5% 상승했고 중고주택 가격은 연평균 8.4% 오르면서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이 요구됐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에는 회의적입니다. 비유럽연합 거주자의 부동산 매수가 2만 7천 건에 불과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논쟁만 늘려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고 전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Pensemos que hay 27.000 viviendas que se venden a extranjeros no comunitarios, aunque supongamos que eliminamos el 50% de estas transacciones, estás hablando de un 2% del total de viviendas que se venden en el año, es decir, 12.500 frente a 600.000 que se transaccionan todos los años. 이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산체스 총리는 의회 승인을 위한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속한 사회당은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의회 통과가 어렵습니다. 네, 남대서양에는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 유배당했던 섬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외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이라는 이 섬에 처음으로 전기차가 등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남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 최근 낯선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기차와 공공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미 대세인 전기차.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외딴 섬으로 불리며 인구도 5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섬에서 전기차가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I am looking to bring electrical vehicles to the island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We're looking to bring in 4 in the first quarter and to trial to see if there is going to be the demand. We've looked at. 이 섬은 그동안 수입 연료에 의존해왔습니다. 연간 예산 약 3,400만 파운드 가운데 15%를 전력과 운송용 디젤에 지출합니다. 대책을 찾던 지방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어 일조량이 풍부하고 바람이 많은 섬의 자연환경을 10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Where we are placed just below the equator, we have about 12 hours of sunlight a day, almost all year round. And because we're a small island in the middle of the ocean, there's always sort of a wind blowing through. 전기차는 이 계획의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해외 기업과 협력해 4대의 전기차를 들여왔고 공공충전소도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세금은 거의 0%입니다. 주민들은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도 점점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where we've all just been really reliant on diesel and petrol. But since the government invested in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to help contribute towards our electricity generation, it's helped to open up people's minds in terms of what is available. 정부의 목표는 향후 4년 동안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80%까지 늘리는 것. 그리고 10년 안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 달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프랑스 순찰대를 따라 이곳 저곳을 누비며 냄새를 맡는 탐지견.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은 잘 맡지 못하는 여러 냄새를 대신 맡아주는 다양한 탐지견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도관 누수를 추적하는 누수 탐지견입니다. 물 냄새를 맡아 누출 지점을 잘 찾아내는 견종으로 셰퍼드가 꼽히는데요. 물 부족 심화로 물 누수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유럽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네요.